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그동안 이명웅 씨 모습을 못 봐서 너무 보고 싶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상암동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이명웅 씨 사진이 찰칵 찍히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가 이명웅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명웅 씨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잖아요. 호주 국가대표의 유니폼이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그날 HT 마드리드의 골키퍼 옷 색깔하고 비슷해서 그런가? 그랬었는데 이게 호주 국가대표 유니폼이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그거 입고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무지개 부를 때 노란 병아리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팬들은 다들 너무 기쁘셨을 겁니다. 보기만 해도 좋다는 분들 참 많으셨는데 SNS에 이명웅 씨의 최근 근황 사진이 피드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이명웅 씨는 하얀색 마스크를 하고요. 흰색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LA 갔을 때처럼 하얀 양말과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화인지 멀리서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앞에는요, 이 마이크가 달려있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스텝이 보이는 걸로 봐서 무언가를 촬영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많은 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우선 여기가 팬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일산에 있는 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앞에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건강검진을 하는 뭐 장면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 가운데 이 장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카메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플랫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명웅 씨의 모습을 확인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이 큰 병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말씀해 주신 분 말씀대로 일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더니 팬분들께서 이 이명웅 씨가 입고 있는 착장까지도 벌써 찾아내셨더라고요. 이명웅 씨가 입고 있는 이 반바지가요. 뭐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스포티 저지 셔츠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낮에 익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뉴진스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의 뮤직비디오에 등장을 했던 적이 있는 의상이더라고요. 뉴진스 멤버 중에 맏언니라고 합니다. 이 민지 씨가 하이보이 뮤직비디오에 이 의상의 상의를 착장을 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눈에 익는다 했는데 그 뉴진스의 민지 씨가 입었던 의상이고 최근에 이런 거를 블로코 룩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로코 룩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축구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이라고 합니다. 축구 패션을 평상에 뭐 티셔츠로 아까 뉴진스의 민지 씨가 뮤직비디오에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상복으로 입는 거죠. 뮤비에서 블랙핑크도 이 축구 유니폼 풋볼티를 활용한 블로코어를 선보여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특히나 월드컵이 겨울에 열렸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월드컵 때 많은 팬들이 축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런 패션이 유행하게 되는데 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가 상암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갈 때 호주 여자 축구 국가대표 티셔츠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의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진스의 멤버인 한희 씨가 블로코어 룩으로 나이키 문양이 있는 호주 여자 축구 국가대표 팀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한희 씨는 사실은 베트남하고 호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이유가 있지 않나. 호주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축구의 빛나는 미래를 기념하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For All이라는 그래픽이 숨겨져 있고요. 골든 와틀에 All of 마블 패턴이 드리워져 있어서 호주를 상징하는 모습이 되어 있고 이게 땀 발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네요. 이제 보니까 이명웅 씨가 입었던 요 티셔츠가 나이키에서 판매를 하고 있군요. 하나 사입을까?
근데 저는 뭐 이런 멋있는 룩은 안 나올 테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명웅 씨가 입었던 건 블로코 룩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원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런 스타일의 패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신 유행 아이템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이명웅 씨가 병원에 나타났다고 해서 좀 놀라긴 했었는데 어쨌든 건강검진이라고 저한테 소식 전해주신 분은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본색 컨텐츠가 안 올라와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곧 영상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비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추측을 올려주셨어요. 이걸 추측이라고 해야 되나? 사비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궁예질인데요. 이명웅 씨가 이제 그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근양이 없는 아티스트 이명웅 씨가 저 유니폼을 왜 선택했을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호주 여자 국가대표의 유니폼을 입은 이명웅 씨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혹 스포가 아닐까. 이명웅 씨가 그냥 올려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스포인가 했더니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콘서트 한다는 스포가 아닐까. 이건 이제 사비나님의 추측? 예, 그런 겁니다. 여자 월드컵을 응원한다면 우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어야 되잖아요. 101에 보면 이명웅 씨의 그 영상이죠. 객석에서 깔때기 입에 대고 오빠를 외치던 영광부대 회원이 미국 갔을 때 같은 투어팀이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투어를 마치면서 다음 투어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면 음향에 신경 쓰는 이명웅 씨라는 거죠. 지난번에 돌비극장 사실 거기 말고 다른 장소에서 보통은 한국에서 LA에 가는 가수분들이 많이 공연을 한대요. 근데 이명웅 씨가 돌비극장을 선택한 이유도 아마 이게 콘서트이기 때문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아름다운 음향 정말 죽여주는 음향으로 콘서트를 즐기게 하려는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최선일 거라고. 그런데 팬들의 입장에서 공연장이 또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이명웅 씨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한다는 거 아니고요. 다들 오매불망 콘서트나 앨범 소식 혹은 TV 출연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소식 하나라도 마음이 많이 쓰이실 텐데 이거는 사비나님의 노란 유니폼, 호주 여자 국가대표의 유니폼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제일 재밌었어요. 사비나님께서 참고로 나의 궁예질, 그러니까 추측성 생각은 맞은 적이 없답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명웅 씨의 어떤 행보를 보고 이렇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게 된 게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취재를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아니면 대부분은 다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못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콘서트 하면 참 좋겠다. 훌륭하게 연습된 발성으로 콘서트를 가져준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맞춘 적이 없어서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명웅 씨가 콘서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비나님이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요. 축구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축구와 관련된 이명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리턴즈에 조영준 씨가 등장을 해서 이명웅 씨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축구한 썰을 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 싶기는 해요. 축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현재도 축구를 이런저런 방면으로 영상도 만들고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수 있었다는 거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손흥민 선수, 이명웅 씨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게 좀 뿌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명웅 씨와 축구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공을 받았을 때 양쪽 윙이었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이명웅 씨가 누구를 줘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명웅 씨랑은 운동을 꾸준히 계속 같이 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자꾸 눈이 가서 손흥민 선수한테 찔러준 패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의도된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내용을 이 조영준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고 배울 점이 뭐가 있느냐. 젊은 축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배웠으면 하는 점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슈팅 같은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냉장고 박스 거기다가 5, 60개의 볼을 넣고 하루에 1000개 양쪽으로 그렇게 슈팅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손흥민 선수가 탄생했던 것. 그것처럼 그런 무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따라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날 손흥민 선수랑 이명웅 씨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영상 다시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뛰는 그 템포 있잖아요. 템포가 제가 그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속도를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거의 멈췄다 또 다시 빨리 뛰고 이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월클은 저래서 월클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조영준 씨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템포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고. 이명국 씨가 그렇잖아요. 노래 부를 때도 노래마다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강약 조절, 템포 조절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게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쌓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조성진 국장님 책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작게 못 부르면 크게 못 부른다고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템포가 다시 보시면 진짜 이명웅 씨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놀랬고 또 하나 이명웅 씨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이 PD님이 조영준 씨한테 질문을 했어요. 해외파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쉬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손흥민 선수 되게 유명한 썰 있잖아요. 저도 이거 옛날에 많이 봤는데 한강에서 달리다가 손흥민 선수 본 썰. 그 다음에 자전거 타다가 손흥민 선수 본 썰. 그러니까 그 시즌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도 그 피지컬 트레이닝 같이 하고 운동하고 경기 끝나고 인터벌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데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저 뒤에 뛰는 사람이 보여요.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변함없이 쉬어야 할 때도 끊임없이 자기를 가다듬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이명웅 씨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명웅 씨도 콘서트가 없고 또 바깥 활동이 없어도 끊임없이 곡을 만들고 연습하고 스타일을 바꾸고 세트리스트를 만들고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대에 섰을 때 어쩜 저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실력과 기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 제가 라이브 가서 음원보다 놀란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실력을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끊임없이 가다듬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템포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저 뒤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와, 두 사람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 얘기를 해주시고 이명웅 씨 얘기도 해줬는데요. 지금까지 본 연예인 중에 이명웅 씨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TV에서 이제 연예인분들 축구하러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로 연예인분들 중에 축구 좋아해서 매일 축구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명웅 씨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왼발잡이니까 상대방이 볼을 잘 뺏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템포가 좀 다르잖아요. 오른발 쓰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드리블해서 공을 잘 뺏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이 PD분이 영웅이 형 축구하시는 걸 보면 참 볼이 예쁘게 간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예쁜 사람은 볼도 예쁘게 가는구나. 근데 이 말이 너무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볼이 이렇게 예쁘게 간다라고 했고 그날도 손흥민 선수한테 이명웅 씨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줬다고 합니다.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번에 이제 맨시티와 에티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러 간 이명웅 씨를 보면서 축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축구를 보는 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험은요, 최고치를 경험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꼭 저희 딸에게 이명웅 씨 콘서트를 오프라인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최고를 보여줘야 다음에 저런 최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걸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꼬마한테 꼭 이명웅 씨 콘서트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야 진짜 좋은 공연은 이런 거야 라는 거 저희 딸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인데요. 축구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보는 것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댓글을 보니까 다들 이 다정한 두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이명웅 국민 가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맞아요. 이명웅 씨가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날 상암에 축구 보러 가는 표정도 그리 행복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뽕숭아 학당에서 우리 가수와 전화로 빨리 맞추기 하던 영주님 그 목소리가 반갑네요. 두 분 우정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래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이분 댓글이 참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명웅 씨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든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고맙고 감사했던 이벤트였어요. 저는 죄송하게도 축구란 한국 사람이어서 글자만 아신다고. 또 하나 축구는 발로 뛰는 스포츠다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명웅 씨 덕분에 축구가 전후반 그리고 메시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는 것도 손흥민 선수 지나가는 뉴스로 이름만 들어봤죠. 얼굴도 기억이 없을 정도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상암 시축날 처음부터 끝까지 축구를 다 보셨고 월드컵에 이기든지 지든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명웅 씨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명웅 씨만 찾아다니지만 축구 지식이 따따블 만큼 지식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명웅 씨가 축구장에 가신다면 무조건 그날 축구는 유튜브라도 찾아서 볼 것 같아요 하시면서 고할래 유튜브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댓글에도 그 축구를 그날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했잖아요. 맨시티 경기를. 혹시나 관중석에 이명웅 씨가 있을까봐 그 쿠팡 플레이 축구 경기 장면을 끝까지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영상에도 그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백합장님께서도 경기 가셔서 망원경으로 이명웅 씨 완날을 그 6만 4천 명이 넘는 관중석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 그 맨시티가 이렇게 그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MC 휘께서 MC를 보셨대요. 그래서 그날 가신 분들이 MC 휘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무척이나 반가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날 맨시티 경기에서 그 경기하는 날은 비가 왔는데요. 그 전날 토요일이죠. 오픈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그날 사회를 MC 휘께서 보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가셔서 MC 휘님 또 보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아마 이명웅 씨도 굉장히 즐거워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에 이명웅 씨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제가 한자야 놀자님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안녕 자두야라고 PD님은 혹시 아세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면서 자랐겠구나. 우리나라 순정 만화가인 이빈 씨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명랑 만화 스타일로 만든 그 만화가 안녕 자두야인데요. 이게 2010년에 방영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즌 5편까지 왔거든요. 여기에 이명웅 씨가 등장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즌 5가요. 벌써 이제 마감이 돼서 이제 종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됐던 영상 속에 어머 이게 누구지? 저 반듯반듯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만 보시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요게 미스터 트롯 때 이명웅 씨가 보랏빛 엽서 불렀던 그날 있잖아요. 그날의 착장과 외모와 이 눈썹이나 헤어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녕자두야의 개천에서 황금용이라는 시즌5의 에피소드인데 봉식이 엄마가 등장합니다. 봉식이 엄마가 자두가 황금용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막 잘 그렸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자두 엄마가 봉식이 엄마한테 자두가 그린 황금용 그림을 냅다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봉식이 엄마가 마트의 10,000번째 손님으로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100인치 TV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TV를 설치한 후에 거실에서 봉식이 엄마가 자두 엄마한테 막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때 딱 시선 강탈입니다.
TV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얼굴인 듯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얼굴이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 가르마 방향도 똑같은데요. 이건 보고 그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보랏빛 엽서를 부르는 우리들의 임영웅 씨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까지 장악해버린 임영웅 클래스. 웃긴데 한자의 웃긴데 자랑스럽다고. 사실은 이전에도 임영웅 씨가 안녕자좌에 꼬꼬가 나와요. 이 꼬꼬가 타조인데요. 임영웅 씨랑 닮은 꼴로 이전에도 유명했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지금 봐도 아주 심하게 귀엽고 심하게 닮은 모습인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가서 임영웅 씨가 노래한 장면을 봉식이 엄마랑 자두 엄마랑 자두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에 탁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황금용의 복은 언젠간 달아 없어지겠지만 임영웅 씨의 복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의 서생원에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까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만치 계속될 거다. 한자야 놀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 이제 이걸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하나 더 있죠. 31일 날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SBS 더 트롯쇼에서 임영웅 씨의 사랑해요 그대를이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 실시간 투표를 모두 합산한 결과가 1,509점을 기록해서 7월 다섯째 주 1위 트로피를 차지하면서 더 트롯쇼에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의 세레나데인데 이제 나만 믿어요와 함께 임영웅 씨가 절친들의 결혼식 축가 레파토리로 많이 부르는 곡이죠. 어쨌든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